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게. 자, 요런 박스 안에 존재하는 이온이야. 자, 누가 존재하느냐?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그리고 여기에 누구? Na 플러스도 있고, 이게 지금 저거란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라고. 물론 이 안에는 뭐도 있겠어? H 플러스도 있을 거야, 분명히. 맞지? 그랬을 때, 그 페이지에 존재하는 거 있지. 산하고 염기가 존재하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애들을 모두 이렇게 했을 때, 만에 하나 봐라. 산이 첨가가 되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산이 첨가하게 되면 이 반응에서 역반응이 진행을 하겠지. 다시 말해서 CH3 그 다음에 플러스 수소 해서 아세트산이 되는 반응이 일어날 거야. 알았냐? 다시 산을 첨가했다는 건 얘의 농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늘어났다는 뜻이지. 얘의 농도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 줄고? 요게 줄겠지, 요게. 그치? 누가 늘고? 요게 늘겠지, 요게. 이해 갔어? 보자. 파란색. 노란색으로 해야지. 빨간색, 노란색. 여기에는, 봐요. 얘하고, 얘가 얘고요. 이 아이가 얘다라고 보세요. 약한 산과 대작용기가 얼만큼 있다? 1대1로 존재한다는 그냥 막대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1대1로 존재하는 막대 그래프라고 보세요. 그러면 얘들이 이쪽으로 가서 첨가를 하잖아? 자, 이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세트산은 자꾸 늘어나겠고, 아세트산 이온은 자꾸 감소하겠죠. 알겠냐? 아세트산은 늘어나겠고, 아세트산 이온은 자꾸 감소하겠죠. 그럼 나트륨 이온 같은 것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 있잖아.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다시 말할까? 봐라. CH3, COO1가 마이너스하고 수소 이온이 만나서 얘로 되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산을 첨가하면. 그러면 얘들의 그래프는 보자. 이걸 쭉 이어야지. 그래야 보기가 좋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이 조금 줄겠죠. 이런 식의 반응이 진행이 되어서 pH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다음에 여기다 염기를 첨가하게 되면 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봤다 이거죠. 급격히 떨어지면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이온으로 변하는 이런 역반응이 진행이 되어서, 알았어요? 얘가 둘이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어서 이쪽에서는 아세트산이 많이 줄겠죠? 이런 식으로 아세트산이 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세트산 이온이 많아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요, 다른 물의 아세트산과 생성물의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분의 농도값, 그게 1, 1일 때 우리가 보통 완충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지점이 끝에요. 보세요. 이걸 우리가 쓰면 혹시나 어느 책에서든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1이라고 하는 게, 아, 이게 완충 용액이 거다라고 표시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는 게 완충 용액이구나 라고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약물가 217쪽에 꼭대기까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나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알아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약한 산과 그의 짝용기, 약한 염기가 그의 짝산, 그리고 이거요. 이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용액이 무엇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충용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얘도 이거 한번 들어봐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워봅시다. 지워자. 깔끔하게. 한 2번 지워야 이제 좀 깨끗하게 지워질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설만 되는 경우 못 팡팡한 거. 오! 자, 이것도 봅시다. 약한 염기와 그 짝짝. 약한 염기라면 아까 NH4OH가 있었죠?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그의 짝산은 누구냐? 짝산. 아니야, 얘도 이렇게 써버리고. 얘도 아예 이쁘게 NH3 플러스 브랜셀롤이 산염기식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그의 짝염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NH4Cl 그런 거예요. 산성. 그쵸? 이런 상태에서 완충 용액은요, 얘의 농도와 얘의 농도가 1인 경우라는 거죠. 똑같이. 알겠어요? 이런 상태인데 산을 첨가하잖아요. 산을 첨가하면 수소이온이 누구를 떨어뜨린다? 얘를 떨어뜨리는 거죠. 얘를 감소를 시킵니다.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당연히 아이고 정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NH3가 H2랑 만나서 이렇게 되면
얘를 만드는 반응이 진행이 돼요. 이러다 보면 얘의 농도보다 얘의 농도가 아까랑 똑같았는데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얘랑. 그러니까 쓰면서 보십시오. 자, 염기가 첨가되면 OH- 이온의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역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NH4OH가 둘이 만나서 H2O가 되고 NH3가 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NH3의 농도하고 NH4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보면 얘가 많아지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이런 거고, 지금은 선생님이 말하는 건 약한 염기와 그의 짝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pH가 많아야 1, 적어야 1, 한 0.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완충 용액들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약한 산 그의 짝염기, 그 다음에 약한 염기 그의 짝산으로 완충 용액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다 훑어봤어. 근데 농도가 1대1로, 알았지? 약한 산 그의 짝염기가 농도가 1대1로 존재할 때 우리는 완충 작용을 했고, 그건 액성이 있는 산이나 염기가 들어와도 pH가 1이나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그 범위에서만 차랑차랑 변하는 애들을 완충용액이 했다. 그들의 원리는 공통 이온 효과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페이지 218쪽으로 넘어가보세요. 218쪽. 야, 마이크 안 차고서 그랬어. 계속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이게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목소리 아마 거의 안 들어갔을 거야. 선생님한테 관심 좀 가지라고. 선생님 마이크 없는데, 그렇구나. 뭐 이러면. 소리 안 들어갔어. 큰일 났어. 더빙 할 거야, 거기다가 막. 이상한 뭐 둘리 이런 뭐 음성 더빙 들어가 있고 막 그럴 거야, 그냥. 아유. 거기 넘겨봐봐. 넘겨보면 생체 내 완충 용액이라는 곳이 있을 거야. 자, 생체 내 완충 용액은 내신에서도 수능에서 가끔 하나씩 나와. 근데 왜 어렵냐? 반응식이 2개 이상, 3개 이상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요번에 책이 바뀌면서 그냥 2개로 딱 딸랑 써놨어요, 그냥. 대신 이거는 기억하세요. 약한 산이 있다면 그의 짝염기, 약한 염기가 있다면 그의 짝산으로 완충 용액은 뭐 된다? 정의가 된다. 또 하나, 약한 산과 그의 짝염기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 1대1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완충 용액이든 공통적인 현상이야. 알겠지? 그럼 우리한테 몸에 생체 내 완충력이 어디에 있나 볼까? 거기 예를 든 건 침. 알겠죠? 그 다음 혈액. 자, 침은요, 탄산계 완충용액하고 인산계 완충용액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산계가 지배해요. 우리가 탄산 그러면 누굽니까? 이런 거죠. 약한 산. 얘죠, 얘. 알겠어요? 이 약한 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짝염기요. 약한 산,
짝염기. 이게 기본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 식으로 침, 혈액을 표현할 수 있고요. 혈액은 이거 말고도 인산계 완충용이 하나 더 있어요. 밑에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침이나 혈액 등에서 얘들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한번 써봅시다. 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다. CO2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탄산이 된다라고. 이 식은 다 써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탄산이 된다라고 놓고요. 그 다음 탄산이라고 하는 놈이 물하고 만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유, 안 보여. 그게 여러분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 이런 겁니다. 혈액 속에 이래 봅시다. 이렇게 되면 pH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얘가 많아지면 pH가 떨어집니다. 급격히. 그런데 혈액 속에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보세요. 요것이 증가하니까 얘는 요거랑 같잖아요. 지금 얘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이거 HCO3 일가 마이너스가 얘랑 만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봤죠? 그래서 무슨 결과를 초래하죠? 얘를 증가한다니까? 이걸 증가가 됐잖아. 그럼 이 식이 어디에 가서? 저 위에 가서 이렇게. 우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하죠. CO2를. 이 과정이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얘의 역반응, 그 다음 이거의 역반응. 마지막에는 CO2가 배출되는 과정. 그러면 혈액 속에 수소이온이 감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감소하게 되면 H2CO3가 H2랑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는 정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얘가 진행이 되면 얘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죠. 자, 얘 농도가 감소하면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CO2가 혈액 속에 많이 녹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우리 몸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요. 우리 몸에서 운반되는 게 커다란 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혈장 내에서 이런 작용. 그래서 혈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운반되냐면요. 이런 형태로 운반돼요. 탄산수소이온. 물론 얘만 있는 건 아니죠. 나트륨도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탄산수 나트륨 형태로 혈장을 통해서 운반되는 게 72%. 21% 정도가 뭐냐? 헤모글로빈에 실려서 운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산소를 운반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조직, 그러니까 폐에서 조직까지 산소 운반하고 통통 폈잖아. 택시가. 택시라고 하면 네 명 타니까 4개를 운반하거든. 통통 폈으니까 빈차로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야, CO2 눌러. 감사합니다 하고 타고 가는 거야. 그냥. 그게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해가지고 21%. 나머지 약 한 7%, 10%이 정도 때가 뭐냐면 혈장에 그냥 CO2 형태로 운반되는 거야. 탄산의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혈장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면 혈장의 pH 7.6이나 7.8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알았어요? 특히나 혈장은 1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뭐가 될까? 7.8에서 1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되냐? 6.8이 돼버리지. 그럼 액성 변한다. 알지? 액성이 변하지 않아야 돼. 7 밑으로 떨어지면 산성이잖아. 그치? 거의 액성이 변하지 않는 에서 알카리성이면 약 알카리성, 염기성에서 그냥 거기서 도롱도롱 왔다 갔다 해야지 액성이 변할 정도의 pH의 변화를 보이면 거기는 깨진다고 그래요. 농도 변화가. 우리 혈액에서 pH가 깨지지 않게끔 얘들은 1까지도 안 떨어지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거 말고 잠금장치가 하나 더 있어. 바로 밑으로 내려가 봐. 거기 인산 이수소이온 이렇게 써 있죠. 인산 이수소이온. 이것이 2차 방지야. 그러니까 1차로 탄산을 이용한 완충용액 말고 2차로 인산 이수소이온도 똑같이 혈액 속의 수소이온 때문에 pH가 변하는 걸 막아주는 2단계 방어책이야. 그러면 걔는 간단하게 어떤 약한 산과 어떤 약한 산 두 번째 방어책 얘하고 얘하고를 보면 되겠지. 그지? 얘하고 미안해. 얘하고 왜죠? 2가 마이너스로 나가겠다. 이게 원래 여러분 인산이 H3PO4예요. 알았죠? 근데 지금 얘와 얘라고 하는 건 얘가 약한 산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짝염기가 되는. 알았어? 얘하고 얘가 역할을 하는 그런 혈장 내에서의 완충용액 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봐라 얘들아. 얘하고 얘랑 있어도 돼 얘들아. 얘하고 얘. 근데 인산 자체는 우리 몸속에 녹아있기가 좀 어렵고 이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럼 이것도 당연한 거야. 얘가 H2PO4가 물을 만나서 HPO4 2가 마이너스가 되고 하이드로니온을 만든다는 기본식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된다. 보세요. 얘가 물하고 만나면 당연히 얘한테서 누가 가겠어요? 수소이온이 가겠고, 그리고 얘는 H가 하나만 남고 2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때 거기 써 있는 대로 혈액 속에 누가 많아지면 이것이 증가를 하게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요 반응이 일어나죠. 요 반응이. HPO4 2가 마이너스가 얘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pH를 낮추고 혈액 속에 수소이온이 감소하게 되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이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이온을 다시 보충해주고. 그러니까 혈액은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두 가지의 방어작용, 완충작용이 있어서 pH가 7m로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알았죠? 다 이게 공통이온 효과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는 얘는 안 나와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지죠? 잘 안 나오고요. 얘들이 가끔 나오고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쟤들입니다. 아세트산하고 수산암모늄. 걔들이 질만이 나와요. 질만이 나와. 자, 개념 확인 문제는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보시고 차근차근. 자, 기본 문제 볼게요. 1번.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용액을 찾아보세요. 써볼까요? 약한산, 짝염기. 그 조합. 다시 약한산, 짝염기. 기억 HF. 여러분 HF 정도면 상당히 약한 산이다. 알지? 그리고 NaF. HF의 짝염기가 플로린 1가 마이너스잖아. 앞에 붙은 NA에 아무 상관없는 애다. 고로 기억은 맞다. 니은 HCl 얘는 탈락. 강산이잖아. 강산은 안 돼요. 니은은 탈락. 강산과 그의 약염기는 안 됩니다. 디귿 암모니아 약한 산. 암모늄 염화암모늄 맞죠? 이거 조합이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인산화나트륨 2인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1인산화 인산화나트륨 2인산화나트륨 이것도 맞네요. 어디? 여기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H2PO4 H2PO4 걔가 약산 HPO4 1가 마이너스 걔가 짝염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읒, 디귿, 리을 니은만 빼고 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아세트산 수용액의 이온화 평형을 나타냈어요. 보고 눈치채야죠. 아세트산 약한산, 아세트산 이온 짝염기. 아, 이거 완충용액이다 라고 보는 거죠. 1번 수용액에 염산을 넣을 때 염화이온이 공통이온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수소이온이 공통이온이에요. 그래서 1번은 X. 수용액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소량 넣으면 누가 공통이온이 될 것 같아요? 아세트산 이온이요. 그죠? 아세트산 이온이 생성물에 있잖아요. 얘를 넣으면 평형은 역반응적으로 이동합니다. 알았죠? 다음 수용액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소량 넣으면 나트륨 이온에 의해 나트륨 이온은 공통 이온이 아니죠. 아세트산 이온에 의해. 그래서 3번 X 수용액에 얘를 넣으면 완충용액이 된다. 질문. 지금 상태 넣기 전 4번을 하기 전에 그 위에 아세트산 화학 반응식은 왜 완충용액이 아닐까요? 우리는 괄호 4번을 해야 완충용액이 된다예요. 그 동그라미예요. 4번. 근데 그 전에는 왜 아닐까요? 바로 이거에 안 맞아서 그래요. 아세트산이 많아요. 아세트산 이온이 많아요. 위에 화학 반응식에선. 당연히 아세트산 반응물에 해당되는 아세트산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엄청 약한 산이거든 얘들. 알았어?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분모의 아세트산 농도와 분자의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가 같으려면 4번 같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강제로 넣어줘야 된다고. 적어도 몇 대면? 1대1로 맞춰놔야 완충용액이 됩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자, 3번. 암모니아 수용액의 이온화 평형과 이 수용액에 소량의 염화암모늄을 넣었을 때 벌써 눈치챘죠? 약한 염기. 보세요. 약한 염기. 그의 뭐? 짝산.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완충용액 만들었어. 자, 스탠바이 한 거예요. 이 수용액에 소량의 산을 첨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죠? 산을 첨가할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얘가 주니까 공통이온으로 얘가 주니까 정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소량의 산을 첨가했을 때 가는 누구를 써야 된다? 기억을 써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암모니아가 물을 만들어 뭐 이런 식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통적인 이 식이 없잖아. 그럼 수소이온이 감소하는 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니은은 오히려 수소이온이 증가하는 식이잖아. 그건 틀렸고. 수소이온을 감소시키는 식이 기억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기억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나는 염기를 첨가했다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수산화이온이 사라져야 된다고. 그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중에 수산화이온이 사라지는 애는 누구야? 디귿이잖아요. 혹시나
선생님 니은은 안 되나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암모늄 이온이 봐라 염기가 첨가되었을 때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과 만나서 얘로 가야지 암모늄 이온이 물을 가스분해 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게 수소 이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가스분해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암모늄 이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암모늄 이온은 염기의 수산화 이온과 반응해서 암모니아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물이 빠져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기억될 것으로 4번 혈액에 녹아있는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 그러니까 탄산계 완충용액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번 혈액에 소량의 염산이 들어오면 pH는 약간 낮아져요. 7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7.8, 7.6이래 있잖아요. 혈장 pH가. 그거보다 약간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2번 혈액에 소량의 NaOH가 들어와도 pH는 약간 커집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니들한테 에이씨, XX 이거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pH가 변하지 않고 반듯하다가 아니라 약간 들쭉날쭉은 하는데 그게 소폭 들쭉날쭉 하는 애들이 완충용액이더라 이런 얘기죠. 물처럼 막 뚝 떨어지고 훅 올라가고 이게 아니다 이거죠. 자 3번 혈액에 소량의 염산이 들어오면 자 염산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세요. 수소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수소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얘가 줄게 되겠잖아요. 맞죠? 아, 참 얘가 늘게 됐잖아. 늘게 되면 탄산의 양이 많아지고 그 양이 많아진 건 다시 얘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있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쓰는 책도 있거든 가끔. 이거 없애고 일렬로 쭉 쓰는 책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두고 봐도 돼요. 다시 말해서 H2CO3를 가운데 놓고요. 얘도 H 플러스라고 놓고요. 그 다음 옆에 바로 CO2 플러스 H2를 붙여놓는 3개, 2개인가 2개의 화학관이 함께로 합쳐놓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끔. 화살표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혈액 속에 소량의 염산이 들어오면 혈액 속 탄산의 농도가 증가한다. 여러분 이거 봐봐. 얘가 증가하면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역반응이 진행해서 얘가 많아지죠. 기잖아. 얘가 증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은 동그라미 넘깁시다. 자, 대표 자료 분석 1번 원충용액. 자, 보세요. 다음은 0.1 몰농도 아세트산 수용액 100ml와 0.1 몰농도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 100ml를 혼합했답니다. 질문. 아세트산이 몇 몰농도라고요? 0.1 몰농도잖아요. 맞죠? 아세트산 이온은요? 0.1 몰농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세트산 나트륨은 1대1로 모두 분해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1대1이네, 농도가. 그치? 이게 완충용액이야. 알았어요? 1번, 소량의 산을 넣었을 때 pH는요. 이렇게 쓰세요. 거의 변화 없다. 이렇게 쓰세요. 거의 변화 없다. 다음 2번, 용액에 소량의 염기를 넣었을 때 아세트산의 이온화 평형이 어느 쪽으로? 아세트산, 그랬으니까 맨 위에 화학 반응식을 보세요. 맨 위에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아세트산 플러스 H2O 이 화학 반응식. 근데 여기다 염기를 넣으면 생성물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떨어지겠지. 그럼 무슨 반응 오세? 정반응. 그래서 답은 정반응입니다. 세 번째, 용액에 중류수를 넣어서 10배로 희석을 시켰습니다. 다시요. 물을 집어넣어서 10배로 희석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이때 pH의 변화를 쓰세요. 얘들아, 이해를 하기 제일 쉬우려면 이거 이용하면 된다. 우리가 그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잘 봐. 완충용액이란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 안에. 그리고 완충용액이란 어떤 거라고 했어, 아까? 얘가 얼마? 이게 완충용액이랬잖아, 1대1 있는 거.
근데 KA라는 게 우리 보통 이렇게 정의하지 않나? 얘와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맞잖아. 맨 위에 있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정의돼. 근데 완충용액은 이게 얼마라고 지금? 1이래잖아. 맞지? 물을 10배 넣든 100배 넣든 넣어도 얘들 값은 항상 뭘 거야? 1이겠지. 같은 용기에 들어있으니까. 결국 KA는 얘야 그냥. 수소이온의 농도. 알았어? KA는 그냥 pH 지수값이랑 물론 지수값도 똑같진 않겠죠. 왜? pH 2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치? KA 값은 수소이온의 농도와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중류수를 넣어서 10배를 희석시킨들 pH는 변화 없다가 답이에요. 얘들은 1대 1이니까 항상. 알았어? KA 값이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요. 근데 KA가 안 변하는 거고 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KA가 수소이온의 농도 값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이 작용이, 완충작용이 그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용액 속에 얘와 얘는 비슷하다? 예, 비슷합니다. 니는 아까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산이 들어온들, 염기가 들어온들 약간 많아지고 줄 뿐이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2번, 아세트산에 아세탄 나트륨 대신에 같은 양의 NaOH를 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완충이란 약한 산과 그의 짝염기예요. 알았습니까? X입니다. 3번, 아세트산 대신에 염산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어도 완충작용한다. 당연히 X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2번은 약한 산과 그의 짝염기 중 짝염기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 3번은 약한 산과 짝염기인데 약한 산을 딴 걸로 바꿔볼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한 산과 짝염기 작용을 충실히 따라줘라. 네 번째, 용액에 염화나트륨을 넣어주면 여러분 NaCl 중에 공통이온이 있냐? 없잖아. 없잖아. 수소이온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아세트산 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X. 자, 오른쪽 문제. 혈액의 완충작용 그림을 봐봐. 돼 있다. 그게 모의고사에 나온 거거든. 해석을 해본다. 맨 밑에부터 해석해. 가나다 중에 다부터 해석한다. 내 말 들어. 혈액 속에 수소이온이 들어왔어. 그럼 맨 밑에 다 화학 반응이 있어.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지. 그럼 누가 많아져? H2CO3가 많아지지? 그러면 나로 가. 나에서 생성물인 H2CO3가 많아지니까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지. 누가 많아져? CO2? 수용액이 많아지겠지? 그게 가로가 이 CO2 수용액이 혈액 속에 녹아서 폐로 간 다음에 폐에서 밖으로 CO2 기체로 방출된다고. 이해 갔니?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수소이온 농도가 줄어들면 이제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계속 또 반대 방향의 반응이 진행되겠지. 1번, 완충작용에 관여하는 건 누구냐? 두 가지 물질. H2CO3 써봐. H2CO3. 걔가 약한 산이지? 그의 짝이 누구야? HCO3 1가 마이너스. 얘들이라고. 이거 두 개 쓰면 된다고. 이 두 개. 이 두 개 쓰면 돼. 답이. 약한 산과 그의 짝염기. 걔가 완충작용하는 애들이야. 두 번째, 몸에 젖산이 생겼을 때 얘들아, 젖산이 C3, H6, O3거든? 근데 젖산이 생겼다는 건 수소이온이 나타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의 화학 반응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알겠냐? 그래서 2번은 역반응. 됐죠? 젖산이 생기면 거기 밑줄 쳐봐요. 젖산이 생겼을 때 밑줄을 치고 H 플러스 그리고 화살표 위로 치세요. 증가하는 거라고 그 말이. 알았어요? 아, 수소이온이 많아진다는 얘기구나. 세 번째, 혈액에 소량의 염기가 유입됐을 때 탄산수소이온의 농도 변화를 쓰세요. 얘들아, 염기가 유입되면 다의 H3O 플러스 다의 H3O 플러스 생성물 걔가 줄겠지. 그지? 염기가 들어오면 걔가 줄면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탄산수 이온은 늘어나죠. 이해 갔어요?
내가 지금 문제 풀면서 가나다 화학 반응식에 누구부터 해석하고 들어갔어? 계속. 다부터 해석하고 들어갔다고. 다부터. 알았냐? 이렇게 위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반응이 상호 연관적이다. 그럼 밑에부터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항상. 알겠냐? 오케이? 4번. 탄산과 NaHCO3 혼합 용액은 완충 용액 맞아요. 제가 NaHCO3 대신에 KHCO3라고 써도 맞아요. NA와 K는 탄산수소 이온과 전하의 평형을 맞추기에 들어온 이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걔들은. 누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HCO3 1가마였으면 반드시 있으면 돼요. 두 번째, 혈액에 소량의 산이 유입됐대요. 얘들아, 소량의 산이 유입되면 다부터 가봐. 무슨 반응 오세? 역반응이죠. 그럼 나도 역반응이죠. 가도 역반응이죠. 1번 맞아요. 그래서 2번, 혈액에 소량의 산이 유입되면 CO2는 문박 반응이 됐고, 3번, 혈액에 염기가 유입되면 반대죠. 다 정반응입니다. 반대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혈액에 소량의 염기가 유입되면 다의 평형은 정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수소이온이 줄기 때문에. 됐지? 자, 역시 너희들 가장 소중한 문제 하나씩 가져오는 거 다음 시간에 이쪽도 포함이에요. 알았죠? 뿌듯하죠? 엄청 뿌듯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 제가 228쪽에서 몇 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니들한테. 그러니까 228쪽 이상은 손대지 마세요. 알았죠? 그 전에만 한 문제씩 좀 제발 하나씩 챙겨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3단계. 이 칠판 청소를 내가 다 하는구나. 점점 잘 지워지고 있어. 자, 선생님이 왜 앞에 거기를 풀어준다고 그랬냐면, 배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 완자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기보다는 난이도를 굉장히 쉬운 것만 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이 너희들 그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쪽이 굉장히 쉬워졌거든. 그런데도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낼 수밖에 없는 건데, 니네가 자칫 이거 건드리다가 머리가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3단계. 뭐가 나와 있노? 반응 속도와 얘가 나왔군요. 촉매. 반응 속도와 촉매. 자, 반응 속도. 뭐 책이 거의 끝까지 왔죠, 지금?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화투 별스럽진 않아요. 알았지? 사실은 서울대를 가려는 애들이 이제 보통 투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의치안을 가는 애들이 또 많다 보니까 서울대를 굳이 안 가도 되죠? 투를 선택을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투는 고3 때 아무리 상대평가를 받겠다지만 뭐 A가 1에서 4등까지 A네 어쩌는데 점수가 떠요, 옆에. 그래서 그거 보고 입사들이, 입학사정관들이 볼 수 있대요. 성적이 고에 있는지, 중에 있는지, 저에 있는지. 진짜 재수가 없어갖고요, 나중에. 막 가르다 이제 비슷한 놈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 점수까지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약간이라도 높으면 그 친구가 명분을 얻어요. 얘보다 나을 명분.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해놔야 돼요. 공부 꼭 잘 해놓으세요. 알았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문제 하나를 꼭 가지고 오세요. 여지껏 쟤만 맨날 물어봐. 니들은 방청객. 안 되죠? 하나 가지고 올 거죠?
오다가 나 같으면 엘리베이터에서 하나 찾겠다. 너 오늘 너로 정했어. 뭐 이렇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정하고 오면 어떡하는 거야. 자, 그런 김에 아니 네 문제, 하루에 네 문제씩은 좀 풀어보는 맛으로 복습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오늘 시간에 반응 속도 쪽하고 촉매 쪽을 보게 되는데 우리 진도 막 엄청 빨리 나가고 있는 거 알죠? 질문이 없으니까 막 쭉쭉 빠져요 지금. 질문하세요. 알았지? 화학 반응 속도. 우리 물리학에서 속도를 뭐라고 배우죠?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설마 고장난 거? 에? 여러 가지가 나를 괴롭히는데? 고장났죠, 어머니? 안 다쳐요. 세상에. 네 말이 맞을 줄은 내가 정말. 됐어요. 예. 우리가 속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단위 시간당. 자, 실제로 여러분들 물리학에서는 저게 거리죠. 우리는 양의 변화예요. 농도가 변하든 아니면 질량이 변하든 그런 양의 변화량이 속도라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래프적인 해석도 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정성적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물리학하고 차이가 있는 것뿐. 알았니? 오늘 시간에는 이런 화학 반응의 속도에 대한 정의하고 이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갖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가 A라고 써있습니다.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반응 속도. 반응 속도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빠르냐 느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 반응의 빠르기, 사실 이게 뭡니까? 속도죠. 뭐 속도죠. 반응의 빠르기가 속도죠. 빠른 반응이 있고 느린 반응이 있어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들은 빠른 반응이고 시간이 길게 걸리는 것이 느린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화학 말고도 화학과 더불어 가장 많이 보는 게 얘입니다. 화학 생명에서 가장 많이 다는 거예요. 연소하고 호흡이요. 자, 연소와 호흡을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놓을까요? 이게 포도당이거든요. 얘도 역시 포도당으로 놓을게요. 놨을 때 연소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얘는요.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단계를 한참 천천히. 물론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이때 호흡은요. 중간중간에 열 에너지가 나와요. 중간중간에. 근데 연소는 빛과 열 에너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얘가 400도씨에서 일어난다면 얘는 한 36도씨 정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차피 얘들의 에너지 차이는 총 포함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686kcal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686kcal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얘는 누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빛이 난다는 거죠. 이런 게 빠른 반응이라고요. 알았어요? 빛과 열이 동반하게 되는데 빛이 나는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화석 연료의 연소든 지금 같은 포도당의 연소든 간에 연소가 되면 빠른 반응이다. 짧은 시간 안에 열이 엄청나게 나온다. 그로 뭐까지 발생한다? 빛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알았죠? 근데 느린 반응은 어때요? 열 에너지 형태로 출발하면서 호흡 말고도 여러분 부식도 이렇고요. 알겠죠?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들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누가 봐도 이걸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이걸 틀린 사람은 없겠죠. 니들이 봐도. 여러분, 염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었더니 기포가 나왔다. 이거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느낌에. 이거 빠른 거야, 알았냐? 기포 발생하는 거 빠른 반응이라고. 알았냐? 이런 거야. 앙금 생성되는 거라든가 눈에 확연히 보여지는 반응들은 다 빠른 반응이다. 그 대표가 누구라고? 연쇼, 발광, 앙금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거기 없지만 기체 발생. 알았지? 이런 것들이 빠른 반응이야. 됐어? 자, 느린 반응은 무엇입니까? 익는 거. 이런 거, 익는 거. 김치가 익어요. 과일이 익어요. 알겠지? 그런 것들, 익어가는 거, 숙성되는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 김치 숙성, 뭐, 치즈 발효,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반응이야? 느린 반응에 해당되겠다. 화학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부식이 되겠죠. 부식. 그죠? 부식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느린 거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원시적 방법으로 이 반응의 빠르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실험마다 측정 방법이 있다를 보여줍니다. 거기 보세요. 반응이 빠르게 측정 방법. 징그럽게도 안 나오네. 한번 뒤를 열어줘. 머리 한번 뜯어줘야죠. 한번 해줘야죠. 내 손에 뭐 묻을까봐 지금 안 하고 있는. 아이고, 씨. 꽉 차. 자. 예. 세탁소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했어. 뭐 앞에 그렇게 노랗고 빨간 걸 다 묻히고 오냐. 내가 이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 아, 저쪽 학원에 가면 이게 안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튀고 막. 이게 다 묻고 왔더라고, 보면. 자.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하는 건 일단 분모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기포가 생기느냐, 앙금이 생기느냐,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저 분자를 변화량을 뭘로 넣을 것인가. 첫 번째 식에 보면 기체의 부피나 질량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기체의 부피나 질량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요. 우리가 배운 것 같고 합시다, 여러분. 배운 것 같고. 마그네슘을 염산에 넣어요. 그랬더니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수소 기체가 나왔다. 이러면 시간당 뭐를 측정하면 되겠다?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를 넣으면 이 반응의 속도가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갖고 뭘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이 실험을 통해서요, 반응 초기하고 반응 후에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시간당 수소기체 발생량이 많다가 나중에 점점 줄거든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가 보면 염산의 농도가 충분한 양이 있다 할지라도 반응하는 마그네슘 양이 자꾸 줄기 때문에 속도가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내가 이해하겠다. 마그네슘 있어. 수소기체가 발생해.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속도가 변하지? 처음엔 빠르다가 왜 느려지지? 이래서 뒤에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막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질량을 측정하는 반응에는 화원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건데 탄산칼슘에 염산을 집어넣으면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누가 발생하느냐? CO2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실험을 하게 되면요. 이 전체를 W1이라고 할 때 이 전체를 W2, NO, 요까지만. 이때 플러스 누구 나냐? CO2 질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실험을 할 때요.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놓고 이 실험을 합니다. 얘 집어넣고요. 이 염산이 있고요. 근데 얘가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빠져나간다? CO2가 빠져나가. CO2가 빠져나간 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은 얘 있고 얘 있기 때문에 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W1은 W2라고 하는 염화칼슘 수용액과 물의 양을 합친 값에 발생한 CO2 기체를 더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간당 뭐를 쓸 수 있죠? 시간당 CO2 발생 질량. 이게 자꾸 줄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우리는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여줄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 실험이 직접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시간당 세로축이 부피인데 누구의 부피냐?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세로축이 부피인데 지금 거기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반응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뭐라고 우리 부릅니까? 반응 완결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끝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군데군데 이 그래프를 놓친다면 봐. 얘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얘를 너무 속단에 잘랐네. 구간을 잘라보면 동일한 시간당이 되는 거죠. 이게 동일한 시간당 발생량을 보세요. 발생량을. 자, 첫 번째 구간에 보면 얘는 동일한 시간당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해서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 기울기를 그냥 평균 속도라고 잡는 거죠. 같은 시간당 기체가 얼만큼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범위를 보면 두 번째 범위는 요 범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범위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간당 발생한 부피가 자꾸 줄잖아요. 속도가 감소하고 있거나 보이죠? 질문. 요 시간 이후의 속도 얼마예요? 속도 0이다, 0이 아니다. 빨리 얘기해. 부담 100배. 0이다, 0이 아니다. 어디. 0이야. 애들이 앞에서 봤거든, 화학평형. 농도, 0이 아니라겠는데, 어떡하지? 저걸 얘기하나? 얘는 그냥 보라고 수학적인 해석이야. 이거 0이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생을 안 하니까 반응이 끝난 거라고. 여기 써 있잖아. 반응 완결 시간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얘도. 얘는 가로축은 시간이죠. 세로축을 질량의 변화로 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전체 질량 이렇게 볼게요. 전체 질량. 전체 질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 그럼 여기 정도에서 완결 시간이 되겠죠. 완결 시간.
반이 끝났다고요. 여러분들이 축 잘라보면 역시 같은 시간당 줄어드는 변화량이 점점점 준다는 걸 알았어요. 점점 준다. 그러니까 시간당 변화량이 자꾸 준다. 그걸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이거 말고도 자 234쪽에 맨 아래 보세요. 앙금이 사라지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흰색 A4지를 놓고 삼각 플라스크를 놓는다. 거기에다가 X표, X표 놓고 황이 생겨서 이 X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맨 아래쪽에 왼쪽. 오케이? 거의 시험에 원시적인 방법이지 뭐야. 알았죠? 자 236쪽